오늘의 첫 번째 시간 정관예우 시간입니다. 정치권 관계자에게 예우 없이 물어보는 시간이죠. 네, 오늘은 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 그리고 이 국민의힘의 임승호 대변인 같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두 번째 출연이니까 네. 사실 제가 뭐 룰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앞에 이 OX판 그리고 손바닥판이 있습니다. 이 OX 질문엔 OX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반론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이 그밖에 발언 기회를 원할 때는 가차없이 이 손바닥을 딱 들어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OX 퀴즈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이 첫 번째, 이 2030 사실 대표 주자셔서 저희가 또 모시는 건데 우리 당의 2030 전략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나, 둘, 셋. 네, 다들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의 또 다른 룰이 있죠. 연장자 우선. 네.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네. 일단 이재명 후보께서 어느 한쪽으로 갈라치는 정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그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표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실제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갈등들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받아 안아서 사회 통합과 이 갈등을 봉합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좀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뭐 젠더 갈등이나 이런 게 현존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편가르기로 해서 어느 한쪽을 버리고 어느 한쪽을 택하는 이러한 정치로 가지 않는 것이 우리 당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는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임승호 대변인께서는. 기본적으로 저번 주부터 시작한 윤석열 후보의 2030 행보라는 것은 굉장히 괄목할 만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젠더 갈라치기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이 저희 후보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갈라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세한 지표를 보게 된다면 기존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고 여성의 경우에도 50% 가까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전체를 보게 된다면 60%가 찬성을 하는 청년들이 원하고 있는 공약이에요. 이것을 왜 남녀를 갈라친다라고 이해하기는 어렵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뭔가 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다루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후보와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20대들이 원하고 있는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을 용기 있게 던졌기 때문에 굉장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문제가 네, 아니, 그것에 대한 손바닥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활용하셔야 손바닥. 됩니다. 네. 만약에 그것에 대한 문제가 네. 그것이 실제 대안이 뭐냐라고 물어보니 경선 때는 이것을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다른 대변인께서 다른 대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후보께서 그거 내 입장 아니다라고 다시 정정을 하면서 폐지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어떤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실제 성폭력 피해자라든가 이거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실제 우리 사회에서 약자 우리가 지원이 좀 필요한 분야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맡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 그런 것들이 정책이 나왔을 때 부연해서 설명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지금 이 진행이 되니까 이것이 저희가 이제 갈라치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대안이 조금 더 된다면 우리가 이런 토론도 이렇게 그냥 격가지를 훑을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더 깊게 토론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 좀 아니, 반박을 적극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후보가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을 SNS 띄운 이후에 정확하게 밝힌 것은 여성과 남성을 특정해서 다루는 부처는 필요 없다. 다만 아동 문제와 가족 문제 그리고 인구 감소 문제에 있어서는 신설 부처를 신설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후보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네. 저는 되려 묻고 싶은 것이 그럼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무엇이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7월에 여가부를 확대 재편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후보가 여가부 폐지를 내놓자 확대 재편은 아닌데 뭔가 대안은 내놓을 것이다라는 정도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저희가 되려 묻고 싶은 겁니다. 민주당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여가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질문을 주셨네요, 이번에. 짧게 요거 하시고 네, 다른 거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확대 개편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의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주는 한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향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얘기들을 앞으로 차후에 계속해서 내놓을 생각입니다. 네. 사실 그러면은 사실 좀 이렇게 좀 불붙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 지금 제가 드린 이 OX 퀴즈는 우리 당의 2030 전략이 바른 쪽으로 가고 있느냐였는데 사실 조금씩 말씀을 하시면서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 상대당의 2030 전략
바르게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OX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은 뭐 사실 당연한 질문이긴 했어요. 네.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어쨌든 남성들도 만나고 여성들도 만나고 특히나 또 2030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룰로만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1인 가구의 삶은 어떤지, 그다음에 뭐 이 지방 청년의 문제는 어떤지, 월세 사는 청년은 어떤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그 생활 밀착형. 예, 뭐 생활 이런 밀착형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가고 있고 지금 약간 이제 자극적인 단어들을 이제 내세우면서 국힘 차원에서는 가고 있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뭐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이동욱 최고위원 비롯해서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확대 재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가부 폐지가 왜 논란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처음에 윤지호 씨에 대해 여가부가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박원순 오거돈 사태 때 여가부가 편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부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여성 인권의 증진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폐지를 주장하는 것인데 여가부 중에 어떤 기능을 지금 확대해서 되살린다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민주당이 2030을 대하고 있는 태도가 결국에는 문제입니다. 여가부 폐지를 저희가 던지자 전재수 의원께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20대, 30대 중에 이대남 얼마나 되겠나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여가부 폐지 방송 보는 이대남 분들 이거 도움되는 거 아닙니다라고 하시고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 의원은 아니시지만 여권 관계자니까 나와가지고 뭐 극우다, 일베다 이런 얘기하고 계시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저희 당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20대 남성의 대부분이 이야기하는 것과 20대 여성의 50%가 찬성하고 있는 이 문제를 극우 포퓰리즘이다, 일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2030을 대하는 전략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짧게 반론. 저는 이게 지금 국힘에서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언어도단.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여가부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가 잘못해가지고 엄청 많았는데 국방부 없앴습니까? 실제로 다른 부처 마찬가지죠. 특임부처가 국토부 그러면 없애야 됩니까? 특임 부처가 아니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없앨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집권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걸 폐지 뭐 이런 방식으로 파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뒤에 얘기를 명확하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극적으로만 이끌고 간다는 게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조금 반박을 드릴까요? 짧게 한 30초만. 네.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금 국방부와 같은 많아요. 것은 특임 부처가 아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여가부가 없습니다. 여가부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여성 인권을 챙기지 않는 국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대다수의 청년들이 찬성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극우 포퓰리즘이다, 일베라고 하는 이 민주당이 2030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지금 굉장히 지금 뜨겁게 불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약이라는 게 2030 공약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 여야 후보가 이 공약 비전 열심히 지금 내놓고 있죠. 이 간만에 참 보기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공약을 어필하려고 여야 후보들이 좀 재미있는 영상으로 이 소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영상 좀 준비했는데요. 그 영상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보니까 댓글에 개준석이 살 좀 빼라 그러던데. 그런 의미에서 체육비의 소득공제 어떨까요? 체육비? 네, 국민 건강 챙기고 자영업자 살리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후보님께 보고할까요? 후보님 추진할까요? 좋아, 빠르게 가! 네, 지금 이 영상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두 분 다 좀 어색하긴 합니다. 이 어색하긴 한데 글쎄요. 지금 제가 이 공약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2030 공약 말고 정말 공약이 많습니다. 공약이 많은데 이 2030 공약을 제외한 다른 공약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공약으로 봤을 때 상대방의 공약과 정책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지를 이 공통 질문으로 드릴게요. 먼저 이동각 최고께서. 저는 한 50점 드리고 싶습니다. 50점. 이유 짧게. 기존에 사실 뭐 이렇게 대장동이나 이런 거 네거티브에서 일단은 공약 중심으로 지금 발표하고 있고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절반은 일단 평가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절반은 했다. 네. 그 다음부터 이러한 흐름으로 그것이 잘못됐건 잘된 정책이건 간에 이러한 논쟁으로 계속 대선판을 가지고 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은 공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30점 정도 주겠습니다. 좀 짜게 주셨어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의 네. 의견을 듣는 태도는 좋으나 이미 탈모 공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의 하태경 의원이 탈모 보험에 대해서 급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해서 네. 급여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얻고 다른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대선 후보라면 저희 당이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알고 그 이후에 대안을 한번 논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또 탈모 보험 공약이라는 것이 과연 이 보험 중에서도 지금 의료보험 중에서도 암 같은 경우에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탈모도 질병으로서 사회적인 고통을 가하는 부분이 있지만 과연 이 탈모라는 것이 지금 보험기금이 2년 후면 이제 누적 고갈이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암보다 먼저 적용이 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시도는 좋았으나 다시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재수강 정도의 학점인 C+에 해당하는 30점 정도를 드렸습니다. 좀 억울하실 것 같긴 했어요. 네, 먼저 아니요, 한 네. 사람이 좀 손해인 상황인데. 예, 저는 이제 이것이 논란 촉발의 의미에서 정치권이 이러한 논쟁을 당연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동안 집중받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공론장에 올라와서 네. 그것이 반대에 해당하든 혹은 한계가 있든지 이런 토론 자체는 의미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같은 관점이라고 보면 오늘 또 윤석열 후보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거 1,000원씩 하거든요. 그걸 지원하게 되면 그것도 1,000억 정도 들어가요. 네. 탈모약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게 시급한 문제인가? 이 문제를 놓고 보면 실제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는 게 얼마나 이 절박해가지고 이걸 떼는 겁니까? 그 1,000원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등가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밀리지만 저는 이렇게 논점을 던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힘에서 잘하고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50점은 그냥 그대로 50점. 그래서 저는 50점 드리고요. 그래서 네. 이러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긴 너무 합니다. 반가운 일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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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굉장히 높게 20점이나 높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등기부등본은 의료보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의료보험은 국민들이 모은 보험을 통해서 어디 우선순위를 배정할 것인가. 아니 근데 예산도 결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 네. 말이 오가다가 국민들의 판단한테 이렇게 맡기는 네. 걸로.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뭐 제 질문이긴 합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이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재명 후보도 그러고 윤석열 후보도 그러고 지금 계속 나오는 공약들이 계속 돈을 쓰는 공약들입니다. 이 돈을 쓰는 공약들은 굉장히 많은데 반면에 이 돈을 이 좀 뭐랄까요? 벌어들이는 네. 이 예산을 세수 좀 확보. 세수를 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 대체 여야 없이다 지금 돈만 쓰겠다는 거 아니냐란 비판이 있는데 이걸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 네, 그런 비판은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아까 얘기했던 등기부등본 이것도 어떻게 예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네. 세출 지출 조정으로 하겠다, 뭐 이런 건데 결국 그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먼저 쓸 거냐의 판단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어쨌든 어디에서 그 돈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610조 쓰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늘어가게 될 텐데 향후에 늘어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초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복지 대상자들, 의료 대상자들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세대 간의 갈등 요인들도 분명히 상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당의 후보가 모든 공약이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당 내부에서도 혹은 정부를 출범시키고 나서 혹시 당선된다면 그러한 내용들도 결국 당내에서 혹은 정부와 당 간에 계속해서 논쟁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러한 대선 시기에 이러한 정책들을 내놓고 국민들의 견해들도 드러내놓고 들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돈은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당과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쓸 거면 잘 써라. 그러니까 1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을 때 국민들에게 150만 원 정도의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책이라면 그것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당과 국민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후보의 최근에 100만 원 급여 같은 경우에는 월 신생아 수가 26만 정도로 가정했을 때 연 3조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월 4만 원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월 4만 원을 줄 뿐인데 26조 원의 재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26조 원의 재원을 소모해서 국민들에게 월 4만 원의 기본소득을 쓰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우리 후보처럼 전 국민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분들, 이 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 월 3조 원의 재원을 가지고 연 1,200만 원 정도의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확실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질문은 사실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것인가 여부가 사실 질문이긴 했었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지금 뭐 이동학 최고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이 공약에 이 선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돈을 써도 어떻게 쓰느냐가 좀 다르다. 뭐 퀄리티 있는 이 공약을 더 내세우는 뭐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어쨌거나 이 두 분 말씀에 재원 마련이 딱히 보이진 않긴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정치권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 네, 사실 시간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다음 이슈로 좀 일단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지금 지지율을 보고 민심이 어떤지 좀 알아보곤 하죠. 근데 요즘 지지율을 보면 뭐 여야, 뭐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도 보이긴 보입니다만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안철수 후보입니다. 네, 이 OX 퀴즈로 좀 드릴게요.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 이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 네, 우리 당의 득이다. 하나, 둘, 셋. 네, X. 오늘은 뭔가 이 마음이 맞으시는 건지 싸우겠다고 하시는 건지 아무튼 네. 네. 이게 사실은 뭐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유불리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자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후보가 뭐 지지율이 올라가건 낮아지건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의 지지율을 획득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안철수 후보를 보면 그동안에 해왔던 전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 철수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지만 철수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이제 뭐 이거를 고민해갖고 뭐 전략을 짜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시나 독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득이 될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크게 위험 요소로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학 최고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후보가 잘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안철수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놓고 비전을 보여줘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저희 당과 이제 민주당에 모두 실망한 분들이 잠시 머물러 있는 표, 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나 저희 윤석열 후보가 얼마든지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한다면 가져올 수 있는 지지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게 끝까지 이 후보를 지지하는가를 물었을 때 그렇게 상대적으로 높지가 않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저희가 좋아할 필요도 없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심각하게 인지해서 단일화 논의로 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임승호 대변인이 말씀해 주시는 이 와중에 좀 나오긴 했습니다. 제가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게 사실 이 안철수 후보의 이 상승세가 두 당 모두한테 사실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좋은 상황은 아닌데 이런 이 긴장되는 상황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반사이익을 사실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가 뭐라고 보실까요? 반성해야 될 대목이죠, 저희가. 예, 그래 이 국민들의 지지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3의 선택지가 있으면 그 선택지를 따라서 또 가실 수 있는 국민분들이 있으시다는 것은 그만큼 기성 정치에 실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국힘 차원에서는 조금 이제 좀 애가 다를 수도 있고 안철수 쪽에서도 역시 본인이 자강해가지고 이 대선판에서 자신이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하려고 이제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차원에서 국힘과의 갈등이 어떤 도화선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잘 정리되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저희의 길을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여기서 다른 이 OX 퀴즈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단일화가 없는 상황으로 이 전제를 해서 단일화가 없는 현재의 다자 구도가 끝까지 간다면 우리 당이 이길 수 있다. 하나, 둘, 셋. 네, 사실 뭐 이긴다고 하긴 해야 됩니다. 네, 말씀을 주시면. 네, 그러니까 단일화가 없어도 저희는 저희의 이 지지율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지금 상당히 저희가 이제 큰 폭으로 지지율이 상승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고요. 네. 아주 소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일정 부분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대로 저희가 좀 잘게 짜게서 국민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고 그런 메시지들을 발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그것들에 대한 신뢰감들을 지금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 대선 과정에서도 후보자가 비약적으로 굉장히 큰 개선점들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태도와 자세 이런 것들도 많이 변화시켜내고 있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완전히 앞세우지도 않고요. 그렇게 굉장히 유연하고 이렇게 실용적인 모습들을 보여가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서서히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단일화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이기는 방향으로 분명히 노력해 갈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 10년 전에 했던 얘기와 지금의 얘기가 똑같습니다. 민주당이 하는 거 싫고
국민의힘 하는 거 싫고 뭔가 제3지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년째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리에 나가서 국민들께 안철수의 제3지대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국민들은 몇 명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양당에서 실망한 분들을 잠시 묶어두는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네. 본인이 그 제3지대가 무엇인지 이미 10년째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저희 보궐선거에서 저희 당 오세훈 시장과 단일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보수 후보라고 인식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안철수 후보가 만약 완주를 한다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소위 2030 세대를 주축으로 한 세대포 이론을 중점으로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의 2030 전략이라고 하게 된다면 특히 젠더 문제에 있어서 비동의 강간죄라든지 저희가 젠더를 다루는 그러한 관점과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젠더 갈등을 다루는 방식에서 저희 당의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세대포 이론을 추구하는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2030의 지지층이 결국 저희로 흡수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까 이 여야 후보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불붙었다가 지금 이 제3의 이 인물 안철수 후보 얘기를 하면서 좀 평정을 되찾은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시 이 서로한테 좀 질문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학 최고께서 질문을 해주시죠. 네, 이 짧은 공약을 SNS에 계속 올리고 있고 특히나 이제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고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는 과정도 후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의 윤석열 후보의 움직임들을 보다 보면 본인이 한 얘기도 나중에는 이걸 뒤집거나 혹은 그것이 다른 차원에서 다시 정제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이제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지금 이 과정을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국민들께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게 맞나? 실제 본인 생각인가? 이런 것들 의심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정책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후보의 오케이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공약을 어떻게 SNS에 올리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냐라는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여가부 폐지 공약이나 병사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공약을 던진 후에 아무런 부연 설명이 없다면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에도 여가부는 폐지하되 아동 문제나 가족 문제 그리고 인구 감소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겠다라는 부연 설명을 분명히 하셨고요. 또 200만 원 지급 같은 경우에도 이 예산이 5조 정도 더 든다라는 부연 설명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또 오늘 방금 있었던 게임 산업 관련한 법안을 정책을 발표하실 때도 분명히 윤석열 후보 그리고 하태경 의원 원희룡 지사가 함께 공약을 발표하고 또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보조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후보가 당연히 오케이를 하고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문이 좀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질문 그럼 이제 있습니다. 반대로 네. 임성호 대변인께서 이동학 최고께 질문해 주시죠. 저는 뭐 아까도 짧게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이러한 것을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층의 많은 층이 찬성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왜 극우 포퓰리즘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극적 단어를 동원해서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이렇게 건드리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그런 오해를 좀 안 받으시려면 전 토론을 빨리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토론회를 열냐 마냐 혹은 협상을 하냐 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후보자들이 좀 나와서 후보자들 간에 국민들 앞에 실제로 본인들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그 과정들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이러한 논란도 충분히 국민들 앞에서 좀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희는 토론은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고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에 어떤 자극적인 단어가 있는지 솔직히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되려 최근에 여권이 쏟아내고 있는 어떤 일배놀이라든지 아니면 극우 포퓰리즘이라든지 아니면 극우 청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청년층에게 더 자극적으로 다가올지 않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서로한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좀 차분하게 지금 주거니 받거니를 좀 해주셨어요. 네. 오늘은 얘기를 좀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다음에는 좀 더 디테일한 이슈를 좀 여쭤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늘 이 바쁜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